8시 46분 미국 뉴욕시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을 비롯한 미국 전역의 주요 교회와 성당에서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오전 8시 46분은 20년 전 이날 테러범에게 납치된 항공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했던 시각입니다. 테러에 희생된 2,977명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묵념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오전 추모식에서는 유족들이 차례대로 마이크를 잡고 9.11 테러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9.11 테러 희생자 2,977명에 1993년 2월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 희생자 6명을 더한 인원 2,983명의 이름이 모두 불리기까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추모식 서두에 유족 대표 마이크로는 우리가 먼저 떠난 이의 이름을 부를 때 악령이 이 세상에 내려온 듯하던 끔찍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며 그러나 그날은 사람들이 평범함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준 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왼쪽 가슴에 파란색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욕에서는 공식 추모식 외에도 9.11 테러 2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뉴욕 매츠 홈구장인 시티필드에서는 매츠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에 앞서 경찰관, 소방관, 시공무원들을 초청해 이들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양팀 선수들은 모자에 팀 엠블럼 대신 뉴욕 경찰의 NYPD, 뉴욕 소방국의 FDNY를 새기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매츠는 평소상의 가슴팍에 매츠라고 쓰인 유니폼을 입었지만 이날은 뉴욕을 새긴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날 밤 맨해튼 남쪽에서는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닮은 두 줄기 광선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뉴욕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거리 곳곳엔 9.11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의미인 네버 포겟 문구가 걸렸습니다. 성조기 배지를 단 경찰관이나 소방관 제복 차림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관공서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명소와 광장 등에서는 성조기가 조기로 개항됐습니다. 우주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비행사 셰인 킴브러는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희생자와 가족들, 생존자들, 구조대원들에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한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9.11 테러를 돌아보며 미국 지도자들은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밤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미국이 최고에 있게 하는 것이 단합이며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했으며 나에게 그것은 9.11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오늘도 내일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는 11일 생크스빌 연설에서 테러 이후 나는 회복력이 있고 단합된 국민들이 자랑스러웠다면서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미국의 단합에 관해서라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5세에서 11세 접종을 긴급 사용 승인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보건당국에서도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이 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화이자의 이사인 스콧 고틀립 전 FDA 국장은 1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와 화이자가 제시한 시간표 등을 고려하면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백신 접종이 헬로윈인 10월 31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화이자는 9월에 5세에서 11세의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 승인을 받으려면 회사는 임상시험 참가자에 대한 2개월간의 안전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완전한 허가에는 6개월이 필요합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FDA는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화이자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객관적인 결정은 FDA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강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보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된 심근염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일 영국 가디언 등은 미 캘리포니아대 트레이시 호그 박사 연구팀이 올 상반기 기저질환이 없는 12세에서 17세의 미국 소년들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나타난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의 소년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4배에서 6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은 10대 소년의 86%는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며 모더나 백신에서도 이와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심근염이 대부분 2차 접종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한 차례만 접종하면 아이들을 코로나19에서 보호하면서 부작용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공무원을 비롯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의 직원들까지 모두 백신을 맞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노동부 긴급 지침을 통해 100인 이상 기업의 모든 인력의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료 종사자 의무 접종 대상의 경우 기존 요양시설에서 전국의 모든 병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조치가 영향을 미치는 인구수는 약 1억 명에 달합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란타 종합보험. 최근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 외에도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택시 등 생활 전반의 분야뿐만 아니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음원과 연예 매니지먼트, 컨텐츠 제작 및 유통까지 아우르며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카카오 계열사 수는 158개인데 카카오는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존 회사들을 인수해 각종 분야에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 상권을 침탈한다는 비판부터 각종 갑질 논란까지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치권은 일제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을 부각하면서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빅테크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 금융상품 비교 추천 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와 함께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상품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금융 플랫폼 규제 우려에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이틀째 동반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에는 이틀 새 주가가 16.6% 빠져 시가총액은 11조 3,4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중간에서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함께 발달한 서비스라는 새롭게 생긴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기업 독점을 규제하는 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진출한 곳에 유독 소상공인 업종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미용실, 네일숍, 실내골프 연습장, 영어교육, 꽃 배달, 퀵서비스 등의 카카오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특히 택시 예약 서비스에서는 소규모 콜서비스 업체들이 전부 사라진 상황인데 이에 카카오는 최대 5,000원까지로 높였던 택시 호출 서비스 요금을 최대 2,000원까지로 낮췄지만 택시업계가 계속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카카오는 수수료를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일단 시장을 장악한 뒤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출시 10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불과 10년 만에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나 문어발식 확장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 희생자들의 신원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검찰은 신분 도용, 사기 공모 등의 혐의로 30세 베시 알렉산드라 카초 메디나와 38세 남자친구 로드니 슈트, 34세 친구 킴벌리 미셸 존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일
네 번째 용의자이자 카초 메디나와 남매인 20세 넬슨 호날두 가르시아 메디나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정도 지난 7월 8일, 니콜 오티즈는 6월 24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아파트 붕괴 사고로 숨진 자신의 자매, 애나 오티즈의 태블릿 PC에서 이상한 메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메일에는 애나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승인되지 않은 송금, 결제 청구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니콜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해당 사고 희생자들의 신원을 도용해 수만 달러를 빼돌린 일당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5명과 생존자 2명 등 최소 7명의 신원을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교체한 뒤 사용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접한 희생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개인 식별번호를 알아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메디나는 금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붕괴 사고의 생존자라고 사칭하며 금융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생존자 중 한 명의 주소를 이용해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원금까지 받으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현금 인출을 28건 시도했으며 범행을 통해 최소 4만 5천 달러를 챙겼으며 6만 7천 달러도 빼내려 했지만 이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은 빼돌린 돈을 고가의 지갑, 신발 등을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플로리다주 대규모 쇼핑센터 어벤츄라 몰의 최고급 백화점 루밍데일즈의 감시 카메라에는 카초 메디나가 약 1,658달러 상당의 명품 베르사체 지갑 등을 구매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현재 밝혀진 7명의 희생자 외에도 붕괴 사고와 관련 없이 정보를 도난당한 최소 2명의 사람들이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주 검사 캐서린 페르난데스 런들은 이들을 사이버 도굴범이라 칭했습니다. 런들 검사는 콘도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감정적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이들은 희생자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빼앗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며 다른 희생자 가족들도 신원 도용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데니엘라 러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시장은 이에 대해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극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착취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혐오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러빙엔즈 박물관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